인생의 등불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인간관계에서 마음이 불편하셨다면 이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나마 마음의 치유가 되시길 바랍니다. 살면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쓰는 곳이 어디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돈도, 일도, 건강도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사람 때문에 웃고, 사람 때문에 울고, 사람 때문에 밤잠을 설칩니다. 사람 때문에 하루가 좋아지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하루가 통째로 망가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몸이 피곤하면 쉬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이 피곤하면 그냥 버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정이 소모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관계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관계를 끊는다는 것이 두렵고, 혼자가 된다는 것이 무섭고, 나쁜 사람이 될 것 같은 죄책감이 발목을 잡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고 나면 나를 지키는 것이 나쁜 게 아니라는 것을, 감정을 아끼는 것이 냉정한 게 아니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정 소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관계나 상황에서 내 감정이 지나치게 소모되는 것을 말합니다. 대화 한번 나눴는데 진이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허탈하고 지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연락 하나 받았을 뿐인데 온종일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감정 소비입니다. 그리고 그 소비가 반복되면 내 감정의 에너지가 바닥납니다. 바닥난 상태에서는 정작 소중한 사람에게 줄 것이 없어집니다. 나 자신을 위해 쓸 에너지도 남지 않습니다. 그러니 감정을 아끼는 것은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내 삶을 제대로 살기 위한 당연한 선택입니다. 퇴계 이황 선생은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모든 것의 근본이라고 하였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판단이 흐려지고, 판단이 흐려지면 삶 전체가 흔들린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마음이 소모되고 있는데 그것을 방치하면 결국 삶 전체가 흔들립니다. 관계 하나 때문에 일도 안 되고, 잠도 못 자고, 밥도 맛없어지는 경험을 해보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이 흔들렸을 때 삶이 함께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지키는 것이 단순히 감정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 전체를 지키는 일입니다. 감정을 소모하게 만드는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된 패턴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끝날 때마다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은 기분이 들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내 잘못이 아닌데도 대화가 끝나고 나면 내가 미안해지는 이상한 구조가 생깁니다. 또는 내 감정을 이야기하면 곧바로 자기 이야기로 화제를 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힘들다고 말했는데 어느새 그 사람의 힘든 이야기가 시작되고 나는 다시 들어주는 역할이 됩니다. 또는 내가 뭔가 결정을 내리면 꼭 한마디씩 토를 달아서 자신감을 흔들어 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감정이 소모되는 것은 내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구조 자체가 나를 소모하게 만들어진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인간관계에 대해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사람을 사귐에 있어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아야 하고, 한 번의 행동이 아니라 오랜 시간의 행동을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말 그대로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소모하게 만드는지 판단할 때는 한 번의 말이나 행동으로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패턴이 보인다면 그것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한 번은 실수일 수 있습니다. 두 번은 우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3번, 4번 반복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방식이 나를 소모한다면 내가 그것을 인식하는 것이 나를 지키는 시작입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감정 상태를 스스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지쳐 있는지, 지금 내가 억울한지, 지금 내가 불편한지를 알아차려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알아차림 자체를 못합니다. 항상 남의 감정을 먼저 살피다 보니 내 감정이 어떤 상태인지 들여다볼 여유가 없습니다. 남이 기분이 좋은지 안 좋은지, 남이 화가 났는지 안 났는지는 귀신같이 알아지면서 정작 내가 얼마나 힘든지는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최근에 만난 사람과의 대화가 끝나고 나서 내 기분이 어땠는지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가벼워졌습니까? 무거워졌습니까? 그 답이 그 관계가 나에게 어떤 관계인지를 말해줍니다. 율곡 이이 선생은 군자는 자신의 내면을 항상 살피고 다스려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남을 향하는 눈보다 나를 향하는 눈이 먼저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 감정이 소모되는지, 어떤 말에 상처받는지, 어떤 관계에서 기운이 빠지는지를 스스로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알아야 대처할 수 있습니다. 모르면 당하고 나서야 뒤늦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늦을수록 소모는 더 깊어집니다. 감정 소비를 줄이는 실질적인 방법 중 하나는 반응의 속도를 늦추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자극하는 말을 했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상대의 리듬에 내가 끌려가게 됩니다. 잠깐 멈추는 것입니다. 깊게 숨을 한번 쉬는 것입니다. 그 짧은 순간이 감정의 흐름을 바꿉니다. 바로 반응하지 않으면 상대도 예상했던 반응이 나오지 않아 당황합니다. 나를 자극해서 감정적으로 만들려던 의도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 한 가지 습관만으로도 감정 소비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해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오해하거나 나를 나쁘게 보는 사람에게 일일이 해명하고 설득하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감정 소모입니다. 나를 오해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것을 풀어야 한다는 강박이 있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야 한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현실을 봐야 합니다. 나를 제대로 알고 싶은 사람은 먼저 물어봅니다. 오해한 채로 단정 짓는 사람은 내가 해명해도 믿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해명하면 할수록 더 의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에너지를 나를 믿어주지 않는 사람을 설득하는 데 쓰지 않아도 됩니다. 나를 아는 사람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 오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 많은 집에 장 담그지 말라고 합니다. 말이 많고 시끄러운 곳에는 에너지가 분산되고 일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관계에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말 많고 시끄러운 관계, 끊임없이 갈등이 생기고 오해가 쌓이는 관계에 내 에너지를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정이 오지 않습니다. 계속 무언가가 터지고 감정 소비를 줄이기 위해 관계의 깊이를 조절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같은 깊이로 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과는 깊이 마음을 나눌 수 있지만 어떤 사람과는 가볍게 안부를 나누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관계에도 적절한 거리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가깝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내 에너지를 소모한다면 그 거리를 조금 조정하는 것이 두 사람 모두를 위해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가까울수록 좋은 관계가 있고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편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인식하는 것이 감정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나를 지치게 만드는 대화 패턴 중에 끊임없이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상이 다 틀렸고 사람들이 다 나쁘고 자기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드냐는 이야기를 반복하는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이 안쓰럽고 도와주고 싶습니다. 공감하고 위로하고 해결책도 제시해 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 그 사람은 달라지지 않았고 내 에너지만 소모되어 있습니다. 위로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소연할 대상이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계에서는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 사람이 스스로 변하기로 마음먹지 않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남의 변화는 내 책임이 아닙니다. 또한 나를 감정적으로 소모하게 만드는 것 중에 비교가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은근히 깎아내리는 말을 하는 경우입니다. 아무개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이러냐는 식의 말입니다. 혹은 대놓고 하지 않더라도 말투나 태도에서 내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말을 마음에 꽂혀서 한참을 자책하게 됩니다. 나는 정말 부족한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드는 순간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깎아내리는 사람은 나를 성장시키려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우월감을 채우거나 나를 통제하려는 것입니다. 그 말에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나대로 걸어가면 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고 합니다. 진짜 깊은 것을 가진 사람은 조용합니다. 요란하게 남을 평가하고 끊임없이 남과 자신을 비교하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야 자신이 올라가는 것 같은 사람은 사실 내면이 불안한 사람입니다. 그 불안을 남에게 투사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이 나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 내면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알면 조금 가벼워집니다. 관계에서 감정을 지키는 데 있어 경청과 흡수의 차이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청은 상대의 말을 듣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남지 않습니다. 흡수는 상대의 말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내 감정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고 잠을 자면서도 생각나고 일을 하면서도 그 생각이 떠오른다면 그것은 흡수가 된 것입니다. 흡수를 줄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 말은 저 사람이 한 말이고 나는 그것을 들었지만 그것이 내 것이 될 필요는 없다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말은 들어도 마음 안에 오래 두지 않는 연습입니다. 다산 선생의 또 다른 가르침이 있습니다. 군자는 사람을 탓하지 않고 자신을 살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 모든 것을 자기 탓으로 돌리는 함정에 빠집니다. 자신을 살핀다는 것은 내가 진짜 잘못한 것이 있다면 고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잘못하지 않은 것까지 내 탓으로 여기는 것은 자기 살핌이 아니라 자기 학대입니다. 상대가 상처받았다고 해서 내가 반드시 잘못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상대의 감정 반응은 상대의 것입니다. 내가 선의로 한 일이 상대에게 상처가 됐다면 그것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당연히 해야 할 말을 했을 뿐인데 상대가 상처받았다면 그 감정은 상대가 다뤄야 할 상대의 감정입니다. 나를 지키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가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관계 속에 있다 보면 끊임없이 무언가를 주고받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내가 무엇을 느끼는지,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나를 다시 나에게 돌려주는 시간입니다. 산책을 하든, 조용히 앉아 있든, 좋아하는 것을 하든, 그 시간 동안 내 감정이 정리되고 내 에너지가 채워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채워진 상태에서 다시 관계 안으로 들어가면 훨씬 덜 소모됩니다. 나에게 충분히 돌아왔을 때 비로소 남에게도 줄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정을 아끼는 것은 감정이 없는 게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것은 남을 밀어내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 감정을 잘 지켜야 진심이 담긴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소모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나는 사람에게는 진심이 담긴 따뜻함을 줄 수 있습니다. 내가 풍요로울 때 나눔도 진짜가 됩니다. 나를 지키는 것이 결국 좋은 관계를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내 감정 상태를 들여다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아는 것, 그것이 나를 지키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